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석박통합과정 안필원입니다. 기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모델은 총 3개로 저항, 다이오드, 그리고 BJT가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의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이니셜 값을 통해 이퀄리브리움 포화송을 풀고 포화송과 드리프트 앤 디퓨전 모델이 커플된 부분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 후 전류를 계산합니다. 먼저 프리페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수정해야 하는 부분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먼저 체인징 파트에서는 시뮬레이션에 따라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담고 있으며 각각 위스, 램핑 메소드, 그리고 트랜지언트 램핑 메소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만 코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알맞은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옮겨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파일 로드로 무엇을 시뮬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 로드할 파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즉, 지금 다이오드 파일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BJT 파일로 하기 위해서는 BJT 파일을 로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도핑은 미터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불러올 때 단위를 변경한 후 불러와야만 합니다. 파일 로드 부분의 while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컨택 파일의 내부를 이용하여 컨택 이름, 컨택이 가지고 있는 벌텍스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때 컨택 이름의 다음에 오는 벌텍스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데이터 값을 통해 벌텍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while문을 돌면서 그 파일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end of 파일을 통해 중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이오드와 BJT를 이 코드로 불러왔을 때 그 결과로 이름과 벌텍스들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택 이름이 들어가 있는 셀의 로우 넘버와 컨택 인덱스가 들어있는 컬럼 넘버가 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부분으로 주로 물질이 변경되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디바이스 위스에 따라서도 위스 값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램핑 부분으로 스케줄이라는 셀은 어떤 컨택트를 몇 볼트까지 램핑을 어떻게 할지 사용자에 의해 입력받게 됩니다. 각 컨택 이름을 설정할 때 물음표 X 기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스트링의 공백 비교를 무시하기 위해 붙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타겟 볼테지, 램핑 레이트가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램핑을 위해서는 아래로 더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 파란색 부분은 스케줄 값을 이용하여 볼티지 어플라이와 램핑 볼티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스케줄은 사용의 편의를 위해 내용에 따라 스케줄 1과 스케줄 2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케줄 1에는 컨택의 이름이 들어가고 스케줄 2에는 램핑 레이트, 타겟 볼테지, 그리고 컨택 인덱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다음 코드를 작동시킨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컬렉터 베이스 순서로 입력을 주었고 그 결과 스케줄 1에서는 보시다시피 램핑을 한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들어가고 스케줄 2에는 타겟 볼테지와 램핑 레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컨택의 인덱스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램핑할 컨택트를 혼출을 할 때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형 부분으로 엘리먼트인 삼각형 면적을 구하기 위해 벡터의 외적을 이용하였고 이 계산은 각각의 벡터 A와 B의 외적을 한 후 절대값을 한 뒤 2분의 1을 해주면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면적을 이용하여 아래의 수식을 통해 썰컴 레디우스와 컨트롤 볼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은 좀 더 명확하게 결과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각각의 벌텍스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들을 위한 코드이고
각 벌텍스의 위치를 불러온 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나타내면 랭스와 에리아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obtuse triangle, 즉 둔각삼각형인데 example 3에서는 다음과 같이 빨간색 부분과 같이 많은 둔각삼각형들이 나타났습니다. 둔각을 찾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내적을 이용하였습니다. 내적을 이용하게 되면 각도가 90도를 넘어가면 내적 결과가 음수가 나오게 되므로 이 각도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즉 둔각이므로 마주보는 변에서 구해지는 컨트롤 볼륨은 음수가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코드가 나타나 있고 아래는 BJT에서 4052번째 엘리먼트가 둔각삼각형이고 따라서 에리어의 값들 중 하나가 음수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퀴블리움 상태에서의 포화송 부분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 다이버전스 티오럼을 이용해서 수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전의 과제들과 동일합니다. 엘리먼트에서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엘리먼트의 각각의 벌텍스에서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코드가 아래에 나타나 있고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벌텍스들의 인덱스 순환을 위해 설정하였습니다. 포화송을 위한 코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 포화송 이퀘이션에 대한 레지두와 자코비안을 설정하였으며 이 부분은 이전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컨택의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컨택별로 설정하기 위해 컨택의 객수를 나타내는 non-컨택을 이용하여 컨택별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문에서는 그 컨택이 가지고 있는 벌텍스들의 개수를 사이즈 함수를 통해 확인한 후 모든 벌텍스들에 대해서 돌게 됩니다. 파란색 박스된 부분과 같이 중간에 if문을 통해 동작하는 컨티뉴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컨택마다 가지고 있는 벌텍스가 다르면 아래의 빨간색 박스된 부분과 같이 0이 되는 부분이 생겨버려서 이 부분을 스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BJT에서 이퀄리움 포화송의 컨버전스 그래프입니다. 약 10회 정도에서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퀄리움 포화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화송과 드리프트 앤 디퓨전을 커플하여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전에 설정하였던 램핑을 위한 스케줄의 값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코드는 램핑 종류를 세워서 설정한 램핑 순서대로 작동하며 포문을 돌게 됩니다. VApply에는 컨택에 인가될 전압이 들어가게 되고 VRamping에 의해 설정했던 램핑 레이트만큼 포문을 돌며 증가하게 됩니다. 포화송 부분은 이퀴블리움 부분과 거의 동일하지만 일렉트론과 홀이 더 이상 포텐셜과 무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전자에 대한 미분과 홀에 대한 미분항을 자코비안 항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드리프트 앤 디퓨전 수식은 아래와 같이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통해 나타내었으며 이전의 1D 드리프트 앤 디퓨전과 다르게 추가로 면적과 길이를 곱해주거나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화에 나타내 주었고 그 예가 아래와 같이 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수식을 모든 인접한 벌텍스들에 대해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베르누이식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코비안과 레지두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에는 각각 전자와 홀의 경우가 나누어져서 설정되고 있습니다. 커렌트 계산 부분은 다음과 같이 컨택마다 차례로 커렌트를 계산하게 되고 이 부분도 베르누이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 부분입니다. 다음 결과는 레지스터에서 컨버전스 그래프로 모델이 단순하여 2번 만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쪽의 전압을 1V까지 인가한 결과로
저항처럼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V일 때 GitHub에서 공지해 주신 값과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이오드의 포워드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컨버전스 그래프로 이 경우에도 4번에서 5번 사이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류는 예상했던 다이오드 전압 전류 그래프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값 또한 GitHub에서 공지해 주신 값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리버스일 때는 어노드에서 나타난 값은 공지해 주신 값과 동일하였지만 캐소드 쪽에서 나타나는 캐소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이 매우 흔들렸고 이에 대한 이유는 메쉬 개수에 대한 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JT의 결과로 왼쪽 그래프와 같이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 컨택마다 전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m에서의 전류 그래프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컬렉터를 1.5V까지 그리고 베이스를 1V까지 램핑한 결과로 GitHub에 공지해 주신 값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DC 시뮬레이션 부분과 거의 동일하고 다만 입력을 어떻게 어느 컨택에 줄지 추가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트랜지언트 입력은 어떻게 줄지는 프리퀀시와 V트랜지언트를 설정해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 부분은 DC에서 램핑할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맨 위에 트랜지언트 값에 0을 주게 되면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오프 할 수 있고 오늘 1을 주면 오늘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에서는 매트릭스는 크게 바뀌는 것이었고 다만 드리프트 앤 디퓨전에서 전자와 홀에 대한 자코비안과 레지듀얼을 설정할 때 시간에 대한 텀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류를 계산할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렌트에 대한 항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이 앞서 언급한 항들을 단순히 추가해주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에 대한 추가된 항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로 저항에 먼저 0.1V 앰플리튜드의 프리퀀시 10GHz의 전압을 한쪽에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전류가 비슷하게 사인 웨이브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에도 어노드에 다음과 같은 고주파 사인 웨이브를 인가한 결과 전압 그래프와 전류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BJT에서는 베이스의 사인 웨이브를 인가한 결과 이전의 결과들과 달리 다른 컨택들에서 모두 코사인 꼴의 함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리퀀시를 낮추어서 이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리퀀시를 낮추어서 나타낸 결과로 10GHz에서 1kHz로 낮추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인 웨이브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고주파에서는 페이즈 시프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볼티지 램핑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코드 사용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아래 부분과 파일 로드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커렌트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커렌트 이름이 붙은 테이블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퓨처 워크로는 현재 코드에서는 리던던트한 부분이 많고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로서 원인이 불분명한 잘못된 결과인 리버스 상황에서 캐소드 쪽 전류가 잘못 나타나는 것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은 현재 한 개만 가능하지만 여러 개가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현재 커렌트를 그리는 코드에서 불안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